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 소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의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문제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앞에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덧셈, 뒤에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뺄셈과 관련된 상황인데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덧셈 상황에서도 뺄셈을 계산하거나 뺄셈 상황에서도 덧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뒤에서 표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첨가와 제거 상황은 변화와 관련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첨가 제거는요, 양의 증가 및 감소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더하기와 빼기에서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합병 상황도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지만 그 단어의 의미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첨가와 제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문제도 잘 해결합니다. 반면 비교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많이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첨가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첨가는 그것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것이든 어떤 행위에 따른 것이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 위에 새가 3마리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3마리가 더 날아왔어. 모두 몇 마리가 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빵을 2개 갖고 있는데 엄마가 하나 더 주셨어. 이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몇 개가 됐을까? 이런 상황들이요. 제거 상황은 그것의 역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뭇가지 위에 새가 3마리 앉아 있었는데 2마리가 날아가 버렸어. 남은 새는 몇 마리일까? 빵이 2개 있었는데 동생이 와서 하나를 먹었어. 남은 빵은 몇 개가 있을까? 이런 상황들. 네,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요, 이 합병과 비교 상황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집합 간의 어떤 크기 또는 집합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상황입니다. 합병 상황은 뭐 간단하죠. 흰색 구슬 3개, 검정 구슬 2개 있어요. 구슬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런 것들. 그럼 요 상황에서 비교는 뭐냐? 흰색 구슬이 3개, 검은색 구슬이 2개 있다면 흰색 구슬이 몇 개 더 많을까? 또는 어떤 색이 몇 개 더 많을까? 이렇게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이 빼기가 맞나? 좀 당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빼기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알 수 없겠죠. 그래서 비교 상황도 많이 겪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고 봤을 때 같은 부분이 아닌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 차이 같은 거 생각하면 조금 더 쉽죠? 키가 이만큼인 사람과 뭔가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러면 그 차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뭐 수직선 모델 같은 거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짝짓기 전략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가르칠 때 특히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들은 더 많이 다뤄주셔서 좀 편안하게 덧셈과 뺄셈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있구나.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각각이 어떠한 문제 상황들로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으로는 덧셈과 뺄셈 문제 유형 살펴볼게요. 표가 복잡한데요.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게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량을 묻느냐, 아니면 중간 변화 수량을 묻느냐, 아니면 처음을 묻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먼저 덧셈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실 건데 실제로 문제가 어디를 묻느냐에 따라서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뺄셈 상황이지만 더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첨가 상황에서 최종 수량을 묻는 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덧셈 문제죠. 나뭇가지 위에 새 5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2마리가 더 날아왔습니다. 나뭇가지에 있는 새들은 몇 마리입니까? 예, 5 더하기 2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변화 수량을 묻는다면 나뭇가지 위에 새 5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이게 처음 수량이죠. 몇 마리가 더 날아와서 7마리가 되었습니다. 더 날아온 새는 몇 마리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식으로
5 더하기 네모는 7로 나타낼 수 있고요. 실제 계산을 할 때는 7에서 5를 빼게 되죠. 처음 수량을 묻는 건요. 나뭇가지 위에 새들이 앉아 있는데 2마리가 더 날아와서 몇 마리 앉아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7마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있던 새들은 몇 마리입니까? 이렇게. 네모 더하기 2는 7, 실제 계산은 7 빼기 2는 네모.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상황을 계속 그림으로 그려보고 구체물로 놔보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요. 가끔 보시면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방정식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방정식 아닙니다. 네, 방정식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사고력 수학 문제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이런 거를 많이 다뤄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문제를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많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합병 상황은 변화와 처음이라기보다는 뭐 첫 번째 집합, 두 번째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같게 생각해 주세요. 물속에 오리가 4마리, 물 밖에 오리가 3마리 있습니다. 오리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4 더하기 3은 물속에 있는 오리 4마리와 물 밖에 있는 오리를 합하면 7마리입니다. 물 밖에 있는 오리는 몇 마리입니까?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에서 부분을 빼주게 되죠. 예, 뒤에 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에서 부분을 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제시를 해주는 문제를 많이 풀게 해주면 돼요. 어때요? 이거 다 이제 합병 상황들이죠. 여기 안에 있는 거랑 비닐봉지 안에 몇 개가 숨어 있는데 다 합하면 7개래. 몇 개가 들어있을까? 그럼 아이들한테 직접 그려보라고 하면 돼요. 7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려보자. 예, 상황 이번에는 그 문제 푸는 방향이 바뀐 거죠, 서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하면 나중에 많이 안 힘들어해요. 네, 다음은 뺄셈 상황들입니다. 제거 상황들도 막 그냥 어려워하지 않죠. 자동차 5대 중 2대가 나간 상황이다. 그러면 5 빼기 2는 이번에는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 5대 중 몇 대가 나가서 3대가 남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나간 자동차는 몇 대입니까? 5 빼기 몇 대는 3.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자리가 바뀌죠. 근데 요거를 공식이랍시고 서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아이가 많이 탐구해서 이 자리가 서로 바뀌네요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 둘이 서로 바꾸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덧셈 상황에서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자리 바꾸기야 라고 해서 결론만 먼저 얘기해 주시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 중 2대가 나가서 3대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처음에 있던 자동차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모 빼기 2는 3. 그러면 이번에는 부분들을 다 합해야 전체가 나오는 거죠. 얘네 둘이 이렇게 자리 바꾸면 안 되잖아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한 다음에 해보니까 얘네 둘이 서로 자리가 바뀌네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이게 필요하다. 자, 다음은 비교 상황입니다. 민영이는 구슬 8개를 가지고 있고 민지는 구슬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이는 민지보다 몇 개의 구슬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네, 8 빼기 5는 민영이는 구슬을 민지보다 3개 더 많은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 몇 개입니까? 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요. 민지 모르고 차이가 3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8 빼기 네모는 3.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8에서 3만큼 빼면 그럼 민지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나오죠. 민지는 구슬을 5개 가지고 있고 민영이는 구슬을 민지보다 3개 더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네모. 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모르고요. 그런데 어쨌든 민지는 5개 갖고 있고 3개 더 많다고 하니까 차이가 3만큼 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지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차이만큼을 더해줘서 민영이가 가진 구슬의 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덧셈과 뺄셈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